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자, 명제 여기 있대요. 오늘 명제 두 번째 해서 오늘 끝납시다. 자, 우리 봐요. 조건식에서요.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렇게 만든다 그랬어요. 이거를 우리가 보통 P이면 Q이다 이렇게 잡고요. 이거를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면 P이면 Q이다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맞죠? 네. 자,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비교하고 싶으면 조건의 진리집합을 찾고 여기에는 결론의 진리집합을 찾아서 여기에는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 여기에는 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완벽히 다 포함되게끔 해줄 수 있으면 그때 얘가 뭐다? 참이다. 근데 여기에는 P의 원소 하나라도 여기에 한 개라도 포함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으면 얘 뭐가 되고요? 거짓이 되고요. 이렇게 안 되게 해주는 그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예요? 발레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명제가 거짓인 걸 보일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발레를 드는 거거든요. 발레가 뭔지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뭐 어쨌든 자, 지금은요 뭐 하고 싶냐면요 이 기본적인 명제 뭐요? P이면 Q이다. 자, 이거를요 좀 변형시켜 보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어떻게 변형하고 싶냐면요 여기에 있는 이 친구에다가 각각을 부정을 취해 볼게요. 됐나요?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뭐로 바뀔까요? not P이면 not Q이다 이렇게 바뀌겠죠.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은요 이번에는 P이면 Q이다에서 가정이랑 결론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걔는 뭐가 될까? P이면 Q이다가 뭐로 바뀌겠어요? Q이면 P이다로 바뀌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 이렇게 not을 붙이던지 아니면 이렇게 순서를 바꾸던지 이거를 동시에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로 바뀝니까? not Q이면 뭐다? not P이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요 지금처럼 P면 Q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부정시키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E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한자어예요. 근데 어차피 E는 교육과정에서 빠져서 아마 안 배울 거야. 자, 그 다음 P면 Q이다에서 Q면 P이다 이렇게 가정과 결론을 맞바꿔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역이라고 불러요. 여기랑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자,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P면 Q이다를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바꾸는 걸 대우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대우랑 역은 나와요.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그 중에서도 대우가 굉장히 중요한 친구거든요. 자, 대우가 왜 중요하냐면요 원래 있던 이 명제 자체가 참이면요 여기에는 역과 이는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 몰라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명제 자체가 참이라면 여기에서 역을 취하거나 이를 취했을 때는요 참이 될지 거짓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얘가 참이라면요 이거의 대우 명제는 무조건 참을 따라가요. 아셨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명제가 뭐라면 거짓이라면 이거를 대우 취한 것도 무조건 뭘 따라간다? 거짓을 따라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여기에 있는 명제는요 증명 파트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걸 우리가 증명이라고 부를 건데 여기에 있는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찾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 기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찾기가 어려우면 이거를 찾지 말고 이거를 뭐 해서? 대우를 구해서 이 대우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할 겁니다. 왜냐면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뭐일 거고 참일 거고 대우가 거짓이면 원래 명제도 뭐니까 거짓이니까. 아시겠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지금 명제 하나 줬어요. x가 뭐이면 2이면 x제곱은 뭐래요? 4이다. 자, 이렇게 줬습니다. P이면 Q이다. 이렇게 줬어요. 맞아요? 네. 자, 이 상태에서요 내가요 역을 취해 봅시다. 자, 역은 뭐라고요? 가정과 결론을 어떻게 하자고? 바꾸자고. 그럼 어떻게 돼? x의 제곱이 뭐면 4이면 그러면 x가 뭐다? 2이다. 자, 원래 명제를 보시면요 x가 2예요. 그러면 당연히 x를 제곱하면 뭐가 될까? 4가 될까? 우리가 진리집합으로 본다면 얘가 가지고 있는 진리집합은 딱 뭐밖에 없어요? 2밖에 없죠. 이거의 진리집합은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2가 여기에는 마이너스 2 플러스에 더 어떻게 돼? 포함돼. 그러니까 이 명제 자체가 뭐가 돼요? 참이 돼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근데 x제곱이 4라면 x가 2이다. 이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이에요. 왜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얘 뭐밖에 없죠? 이걸. 2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이 명제에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발레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다음 이 명제 자체를 대우를 취해 봅시다. 자 대우를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 있는 이 친구의 자리도 바꾸고 또 뭐도 붙여야 돼? 부정도 붙여야 돼. 그러면 이거를 바꾸고 부정. 그러면 뭐가 돼? x제곱이 뭐가 아니면 4가 아니면 그러면 x가 뭐도 아니다? 2도 아니다. 자 근데 이 기본 명제랑 이 대우 명제를 비교했을 때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렇게 얘가 2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요. 참거짓을 찾기가 어때요? 쉽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뭐뭐가 아니다는 대우를 찾기가 이거가 참과 거짓을 찾기가 어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찾아봐라 이렇게 됐으면 이거에 뭘 찾아서 대우를 찾아서 이걸 가지고 참인지 거짓인지를 찾아보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지금 주어져 있는 명제가 뭐죠? 참이거든요. 그러면 대우 명제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참이 돼야 돼. 자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 빠졌지만 2도 한번 봅시다. 자 2는요. 여기에는 이 친구를 각각 뭐 한 거예요? 부정한 거. 그러면 어떻게 돼? x가 뭐가 아니면 2가 아니면 그러면 뭐도 아니다. x제곱이 4도 아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조건식 있을 때 P면 Q에다가 있을 때 여기에는 이 친구를 역을 취하거나 대우를 취하는 거. 그 중에서도 대우를 취하면 원래의 명제의 참과 거짓의 속성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네. 자 명제의 역과 대우의 참과 거짓 아까 얘기했던 거거든요. 얘를 역을 취하거나 이를 취하면 원래 명제가 참이든지 거짓이든지 얘를 바꾼 친구는 참일지 거짓일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뭐는? 대우는 무조건 참 거짓을 똑같이 따라갑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주어져 있는 명제 자체가 참일지 거짓일지 자 얘를 대우를 취하면 똑같이 뭘 따라가요? 참 거짓을 따라가요. 근데 명제 자체가 참이라고 해도 그 역이 반드시 거짓인 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다음 여기에는 이 친구 세 번째 자 3단문법인데요. 이 친구는요 우리가 체인룰이랑 좀 비슷해요. 포함관계. 그러니까 자 만약에 A가요 B에 포함돼요. 그리고 B가 C에 포함되면 그러면 결국 뭐가 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A가 C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P가 Q로 갈 때 참이 돼요. 그리고 Q가 R로 갈 때 참이 돼요. 그러면 결국 P가 어디로 갈 때도 R로 갈 때도 참이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산담론법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문제 풀어볼까요? 자 다음 명제의 역 그리고 대우를 구하고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해볼래요. 자 여기에는 이 친구를 뭐 해봐요? 역 해봐요. 맞아요. 자 역을 하면 뭐뭐이면 가정과 뭐뭐이다 결론을 어떻게 할 거야? 바꿀 거야. 그럼 어떻게 돼? x 플러스 y가 뭐이면 4이면 그러면 x가 1, 2고 y가 뭐다? 3이다. 자, 이 명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친구 명제 봅시다. x가 1이고 y가 3이에요. 그럼 이걸 당연히 더하면 뭐가 될까요? 4가 돼요. 그러니까 x랑 y랑 더해서 4를 만들 수 있는 x과 y 값은 어때요? 겁내 많을 거야. 그러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진리집합이 겁내 많거든요. 그 중에 뭐를 포함하죠? 1,3을 포함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친구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명제가 뭡니까? 참이겠죠. 맞아요. 자, 근데 지금처럼 뭘 취해보면요. 역을 취해보면요. 이 친구를 뭐 했을 때요? 더했을 때. 그럼 해 얼마요?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게 1,3밖에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역을 취하면 얘 뭐가 돼요? 거짓이 돼요. 자 대우 취해볼까요? 자 대우 취하면 결론도 부정하고 그리고 가정도 부정 취하고 그 순서도 어떻게 할 거야? 바꿀 거야. 자 이거 바꿔봅시다. x 플러스 y가 4가 아니다가 돼야겠죠. x 플러스 y가 뭐가 아니면 4가 아니면 그러면 x가 1이 아니고 이거는 뭐로 바뀌어야 돼? 또는 그러면 y는 뭐다? 3이 아니다. 자 원래 기본 명제가 뭡니까? 참입니다. 그러면 이걸 대우해도 무조건 뭡니까? 참이겠죠. 됐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보죠. x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2x 플러스 3이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거 뭐 해볼 거예요? 역 먼저 취해볼까요? 자 역 취하면 뭐 나옵니까? 2x 플러스 3이 뭐보다 작거나 같으면
5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x가 2보다 어때요? 작거나 같다. 자, 이게 참일지 거짓인지 비교해 보려면 정말. 자, 이거 넘깁시다. 이거 넘기면 뭐 나와요? 2x의 값이 뭐 돼요? 2 돼요. x가 뭐 나와요? 1 나와요. 자, x가 지금 1보다 작거나 같다.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포함 관계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여기에 있는 이 가정이 여기에 있는 이 결론이 어떻게 돼? 포함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친구는 뭐가 나올 거야? 참이 나올 거야.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이거 뭐 해봅시다. 대우해봅시다. 자, 이거 대우하면 뭐 나올까? 2x 플러스 3이 뭐보다 크면? 5보다 5보다 크면 그러면 x가 뭐보다 커야 돼? 2보다 크다가 돼야 돼. 자, 이거 넘겨볼까요? 그러면 2x의 값이 뭐보다 커? 2보다 커. x가 뭐보다 커? 1보다 커. 자, x가요 1보다 크면 그러면 x가 2보다 어때요? 커요. 이건 어때요? 거짓이죠. 맞습니까? 왜냐면 1과 2 사이에 여기에는 이 친구는 여기에 포함이 돼야 안 돼? 안 될 거야.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대우 명제가 뭐니까? 거짓이니까 원래 명제도 뭐가 될까요? 거짓이 되겠죠. 됐나요? 네. 자, 필수예제 9번. 자, P가 Q로 갈 때가 뭐래요? 참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수 있어? P의 진리집합이 여기에는 이 Q의 진리집합이 어떻게 된다? 완벽히 포함된다. 됐어요. 자, 그 다음 R이 어디로 간대요? 난 Q로 간대요. 그럼 이 소리는 뭡니까? R이 어디에다 포함된다? Q의 여집합에다 포함된다. 됐어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요 벤 다이어그램을 일단 그려요. 전체 집합 만들고요. 자, 지금 뭐가 뭐에 포함된대요? Q 안에 P. P가 어디에 포함된대요? Q Q 안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Q의 여집합에 뭐가 포함된대요? R. R이 포함된대요. 이거 벤 다이어그램 다시 말까? 자, 일단 여기에 Q를 그냥 잡을까요? 그러면 Q 안에 뭐 있어요? P 있어요. 네. 맞죠? 자, 그리고 Q의 여집합. 그럼 여기죠? 네. 이 테두리 안에 뭐가 있대요? R. R이 있대요. 됐어요?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1번은 어떻게 살펴봐야 돼? 참인지 아닌지. 자, P가 어디에 포함되면? R에 포함되면 그러면 얘가 뭐라고 볼 수 있어? 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P가 R에 포함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기억은 거짓. 거짓. 자, 그 다음 니은 봅시다. 쟤는요. Q가 어디에 포함되겠어? R에 여집합에 포함되냐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R 여집합 어디예요? 여기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 안에 뭐가 포함되고 있어? Q. Q가 포함되고 있어. 그럼 얘 뭐가 참. 돼요? 참이 돼요. 자, 그 다음 디귿 볼까요? 어디가 어디에 포함돼요? R이 어디에? P의 여집합에 포함되냐고 물어보고 있어. 자, P의 여집합이 이쪽이 있죠. 네. 맞아요. 이 안에 뭐 있어요? R. R 있어요. 그러니까 디귿도 어때요? 참. 참. 자, 그다음 여기에 있는 이 친구는요. P. P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에 포함되냐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P의 여집합은 여기에요. 그리고 R의 여집합은 이거예요. 그럼 얘랑 포함 관계가 아무것도 없죠. 어디가 어디하고 포함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는 게 누굽니까? 디귿. 자, 10번 보죠. 자, PQR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조건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 라지 R이라고 잡았습니다. 자, P가 어디? Q랑 뭐 했을 때? 합집합했을 때 뭐 나온대? P 나온대. 그러면 얘는 P와 Q의 조건이 뭡니까? P가 더 크다. P가 어디에 포함돼야 돼? Q 안에? 아니요? 얘랑 합집합한 게 뭐래요? P래요. 그러면 누가 더? P가 더 Q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포함이 된다는 소리죠. 자, 다음 Q랑 R이 교집합을 한 게 뭐가 된대요? R에 포함된대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Q랑 R의 포함 관계가 R이 더 어때요? Q에 포함이 된다는 소리겠죠. 네. 다시 말해서 지금 R이 가장 조그만해요. 그 다음 Q가 있고요. 그 다음에 P가 있다. 지금 이 소리예요. 됐습니까? 네. 자, 반드시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살펴보래요. 자, 1번 봅시다. Q가 어디에 포함되면? Q가 P에 포함이 될까? 자, Q가 P에 포함이? 자, 여기가 Q죠? 그리고 얘가 어디에 포함돼? P. 그러면 Q가 당연히 P에 어떻게 돼요?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1번은 무조건 맞겠죠. 자, 그 다음 R이 어디에 포함되냐고 물어보고 있어? Q에 포함되냐고 물어보고 있어. R이 어디에 포함되죠? Q에 포함돼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는 R이 P에 포함되냐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당연히 맞죠. 자, 그 다음 not P랑 not R을 비교하래요. 자, 전체 집합을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아, 근데 이거는 봐봐요. 자, P가 지금 R이 지금 어디에 포함됐죠? Q에 R이 지금 P에 포함됐죠.
R이 지금 P에 포함돼요. 그러면 R이 P에 포함된다에 이거의 대우를 찾으면 뭐예요? not P면 뭐가 돼요? not R이 되죠. 그러면 not P면 not R이 된다. 그러면 이거 어때요? 참이죠. 그래서 이거의 대우 명제니까 이것도 무조건 뭐다? 참이다. 자, 근데 얘가 지금 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에 뭘 취해서? 이거에 이를 취한 거죠, 사실상. 근데 보셔도 R의 여집합은 여기예요. 네. 그리고 Q의 여집합은 여기예요. 그러면 서로의 서로의 포함관계가 어때요? 안 돼요. 안 돼요. R의 여집합이 더 어때? 커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는 포함이 되는데 이렇게는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틀려요? 5번이 틀려요. 네, 네. 겁나 싫어. 근데 쫓을까 그냥? 밖에서 좀 자요. 그리고 이건 유튜브로 보세요. 내가 널 보자니 짠증이 나서 수업을 못하겠어. 수업을 별로 들을 가치가 없잖아. 네. 항상 생각하는 건데 전에는 그냥 피곤하니까 수업을 못 듣는구나라고 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생각해 보면 얼마나 수업을 들을 가치가 없으면 저렇게 들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몇 번이나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수업을 제대로 들으면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큰 가치를 줘요. 만약에 수업 한 번 딱 들을 때마다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100만 원씩 준다고 칩시다. 잘 안 주겠죠? 수업 딱 끝날 때마다 선생님이 100만 원씩 딱 주면 내가 지금 졸리고 자는 게 더 중요한데 도대체 수업을 왜 듣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그래서 수업할 때 얘네들이 자거나 뭐 하거나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니까. 지금도 누군가가 졸고 수업 듣는 태도가 안 좋아서 잔소리하기 시작하면 이것 때문에 뺏기는 시간이 몇 분이야. 그래서 보통 선생님 수업할 때 진도 수업할 때 알아서 개인적으로 얘네들이 듣든 말든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어차피 고등학생이고 공부하는 건 스스로 공부하는 거고 내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그만큼 필요하고 소중하면 듣는 거고 안 필요하고 불필요하고 나는 어차피 다 알고 그냥 수학 점수 상관없으면 안 듣는 거고. 근데 안 바뀌어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수업 태도 자체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수업 태도가 안 좋으면 그냥 내쫓는 게 나을 것 같아. 다른 사람들한테 당해주고 피해주느니 내가 그것 때문에 기분 상해서 더 자세히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될 수업이 흐트러지는 것 자체가 별로인 것 같아요. 자, 명제 거의 끝부분이에요. 자,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입니다. 약간 좀 말장난 같아요. 내용 자체가 약간 좀 말장난하는 느낌이라서요. 막 헷갈리기 시작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헷갈리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 필요 조건, 여기에는 이 충분 조건은요. 항상 룰을 따라가요. 무슨 룰을 따라가냐면요. 자, 만약에 P이면 Q이다. 자, 이런 기본적인 조건식을 줬다라고 합시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P라는 친구가 어디에 포함되면? Q라는 친구에 포함되고 여기에는 이 P가 여기에는 이 Q에 포함이 안 되면 이럴 경우를 가지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자, 뭐 이게 일단 기본 베이스고요. 자, 그 다음은요. 자, P가 지금 어디로 갈 때? Q로 갈 때 P가 Q로는 포함이 안 돼요. 근데 Q가 P로는 포함이 돼요. 자, 이 경우를 가지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뭐 말 자체로 이해를 해보자면요. 여기에는 이 P라는 친구가 특별한 조건을 주지 않아도 Q에 어떻게 돼?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조건 자체가 뭐 한다?
충분합니다. 이 조건 자체가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P는 Q가 되기 위해서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주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에서 P가 Q에 포함이 돼? 안 돼? 안 돼. 근데 Q는 P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P가 Q에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Q에 들어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 돼. 그럼 조건이 더 어떻게 할까? 필요하겠죠. 그래서 P가 Q가 되려면 조건이 어떻게 한다? 필요하다. 그래서 조건이 필요한지 아니면 조건이 충분한지 그걸 가지고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자, 이게 말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면 되냐면요. 자, 여기에는 P가 Q로 갈 때 P가 Q에 포함된다는 건 P가 Q로 갈 때 뭐라는 소리? 참이라는 소리. 근데 Q가 P로 갈 때는 거짓. 자, 이렇게 P가 Q로 갈 땐 참인데 Q가 P로 갈 때는 거짓이 될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이에요. 맞습니까? 자, 근데 P가 Q로 갈 때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되죠? 거짓이 되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요. 얘가 1로 갈 때 참이면 얘는 이거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이에요. 얘가 1로 갈 때 뭐가 돼버리면 거짓이 되면 얘가 2로 가기 위한 무슨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그래서 이렇게 개념과 용어로 한번 알아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얘가 1로 갈 때 참인지 아니면 얘가 1로 갈 때 거짓인지를 판별해서 참이면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짓이면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 예. 자, 근데요, 좀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자, P가 Q로 갈 때 어떻게 될 때? 참이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P가 Q로 갈 때도 어떻게 될 때? 참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P가 Q로 갈 때도 참이고 Q가 P로 갈 때. 자, 이 경우를요. 자, 집합에서도 배웠거든요. P가 Q로 포함이 돼요. 그리고 Q가 또 P에 포함이 돼요. 그러면 이 경우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P와 Q가 어떻게 되는 경우? 같아지는 경우. 이거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한자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동치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P가 Q로 갈 때도 뭐예요? 참이에요. Q가 P로 갈 때도 뭐예요? 참이에요. P와 Q가 같다라는 건 P와 Q가 완벽히 이렇게 같아질 때거든요. 됐습니까? 자, 이 경우를 가지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이라고 불러요. 뭐 말 그대로 Q에서 P로 갈 때도 당연히 뭐가 될까요? 필요 충분이겠죠. 맞습니까? 그래서요. P가 Q로 가도 Q가 P로 가도 다시 말해서 무슨 상황? 동치인 상황. 이렇게 동치인 상황이 되면 P가 Q로 P가 갈 때 무슨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용어가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P가 Q로 갈 때 참이라면 이 친구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Q가 P로 갈 때 이 친구가 거짓이라면 얘는 무슨 조건? 필요 조건. 근데 P가 Q로 가든 Q가 P로 가든 둘 다 완벽한 동치를 이루고 있으면 얘는 뭐라고 부를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 P가 Q에 완벽히 포함되는데 근데 Q는 P에 포함이 안 될 때 이럴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고요. 얘가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자, 지금도 봅시다. 자, P라는 조건은 X는 뭐? 자연수. 자, Q라는 건 정수. 됐어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P랑 Q에 포함 관계를 살펴보면 돼요. P가 어떻게 돼요? Q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러면 P는 뭐이기 위한?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에요? 충분. 근데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그래서 포함 관계를 살펴봐서 참일 땐 충분, 거짓일 때는 필요로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자,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P랑 Q가 어떻게 될 때요? 동치가 될 때요. 다시 말해서 P가 Q에도 포함되고 Q가 P에도 어떻게 되면요? 포함되면 이 경우는 P와 Q가 어떨 경우고? 같을 경우고 이 경우는 무슨 조건이라고 부른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른다. 자, 지금처럼 X제곱을 한 게 뭐 나온대요? 1 나온대요. 근데 Q는 1이거나 뭐래요? 마이너스 1이에요. 사실상 X제곱이 1이 되는 거 이걸 풀면 X의 값이 뭐죠?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P 조건과 Q 조건이 완벽히 어때요? 같아요. 그럼 P가 Q에 포함되기도 하고 Q가 P에 포함되기도 하거든요. 이럴 경우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포함이 되느냐 이걸 가지고 필요 조건이 될지 충분 조건이 될지 필요 충분히 조건이 될지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그럼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다음 두 조건 P가 Q는 어떤 조건인지 살펴보래요. 자, 그럼 뭘 살펴보라는 소리예요? 이 친구와 이 친구의
포함 관계를 살펴보라는 소리예요. 맞습니까? 예. 자, 1번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거의 해집합 찾아볼까요? 그러면 얘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0이죠. 그러면 p의 진리집합은 뭐 나옵니까? 1일 때나 3일 때가 잡혀요. 네. 자, 근데 q라는 건 x가 뭐일 때밖에 없어요? 1일 때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포함돼요? p가 q한테 포함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뭐예요? 필요해요? 충분히해요? 필요 조건이죠. 왜? 여기에는 이 p가 q에 포함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거짓이죠. 그러면 이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자, 그 다음 x랑 y랑 같대요. 자, 근데 여기에는 q는 xg랑 yg랑 같대요. 됐죠? 자, x랑 y랑 같다. 이 범위랑 xg랑 yg랑 범위가 누가 더 클지 작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클까? 같아요. 아니요. q 필요 충분히 아니에요. 어떨 때 될까요? 이거 나중에 명제 다음에 나오는 절대부등식 같은 데에서 얘들이 증명할 때 써먹어야 돼. 자, p는요 x랑 y가 같을 때밖에 없어요. 생각해보면 1,1, 2,1, 3,3, 4,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거밖에 없던 거거든요. 해들이 맞죠? 근데 여기에는 이 q는요 만약에 질을 나눌 수 있으면 질을 나누면 x랑 y랑 어떤 경우도 있어? 같은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질을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못 나눌 수도 있어요. 질을 무조건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요? g가 뭐가 돼버리면 0이 돼버리면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g가 만약에 0입니다. 그러면 g가 0이라는 가정에서는 x랑 y가 뭘 들어가도 어때요? 아무거나 돼도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딱 보면 해가 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2 자 이렇게도 있는데 g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이런 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g가 만약에 뭐가 돼버리면 0이 돼버리면 얘는 1,0, 4,7 이런 것도 가져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에는 이 해를 다 포함하면서 다른 것도 가지고 있는 거네. 그러면 p가 q에 어떻게 돼요? 포함이 돼버리죠. 네. 됐습니까? q가 범위가 더 어떤 거예요? 커요. 넓은 거죠. 그래서 결국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자, 그 다음 p는 x제곱은 4래요. 그리고 절대값 x는 2래요. 자, x제곱을 4다 풀어보면 p의 진리집합은 뭐가 돼요? y. 얘가 2거나 아니면 뭐예요?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 절대값 x를 취했을 때 걔가 뭐가 된대요? 2가 된대요. 그렇다면 q는 뭘 가질 수 있어? 2나 마이너스 2. 그러면 p랑 q의 진리집합이 완벽히 어때요? 같아요. 이럴 경우를 뭐라고 부른다? 동치. 그러면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일단 가장 기본 베이스. 그리고 중간고사에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건 무조건 확정적으로 필요 충분 조건 물어보는 문제 확실히 나올 겁니다. 자, 12번. 자, 이렇게 진리집합을 PQ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조건이래요? 충분 조건이래요. 자, 얘가 지금 충분 조건이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 P에 있는 모든 진리집합이 Q의 여집합에 있는 진리집합에 완벽히 어떻게 된다? 포함된다. 일단 이걸 파악하셔야 돼요. 얘가 충분 조건이다? P가 Q의 여집합에 어떻게 된다? 포함된다. 자, 그러면 전체 집합이 있고요. 자, 이거 Q의 여집합이 있죠. 그러면 얘를 그냥 Q의 여집합으로 봐요. 그리고 여기를 그냥 P로 볼 거야. 그러면 여기 바깥에가 Q가 되겠죠. 그냥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리시면 돼요. 자, P가 Q에 포함되니까 자, P는 여기거든요. Q는 여기 테두리예요. P랑 Q랑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 Q가 P에? 여기가 Q거든요. 여기가 P거든요. P랑 Q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그 다음 P의 여집합은 이쪽이죠. 자, P의 여집합이랑 Q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P의 여집합이 훨씬 더 커요. Q가 여기에 포함돼요. 자, 그 다음 P랑 Q랑 교집합하면 여기가 P고 여기가 Q입니다. 교집합하면 P 같이 겹쳐지는 게 P가 여기고 Q가 여기잖아요. 없어요. 겹쳐지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4번이 어때요? 맞아요. 무조건 맞아요. 이거는 P에서 뭘 빼면 Q를 빼면 맞죠? 교집합, 여집합 있으니까 P에서 Q를 빼면 자, P에서 Q를 빼면 뭐 남죠? P에서 Q를 빼면 P 남죠? 이렇게 멍청하지 이 사람들. P랑 Q랑 겹치는 게 있어 없어요? 없어. P에서 Q를 뺀다는 건 P에서 뭘 빼는 거야? P에 Q에 교집합을 빼는 거죠. 맞아요?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네. 빠질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P. P만 남죠. 아직도 집합에 차집합에 구분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자 13번. 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조건.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P가 Q가 포함한 게 어떻게 된다? Q가 어디에 포함된다? P에 포함돼야 된다. 자 P는요 지금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A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 범위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 P. Q가 Q, Q, 포함이 돼 있어야 돼. 그럼 Q는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1부터 1에서부터 3까지요. 그러면 얘가 완벽히 이 A라는 범위 안에 들어가려면 여기에는 A는 1보다 어때야 될까? 작아야겠죠. 그래서 A는 1보다 작아야 돼. 자 만약에 A가 정확히 뭐가 돼버리면 1이 돼버리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친구는 뭐가 될 겁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안에 1과 3 사이에 있다. 이게 포함이 됩니까? 네. 되죠. 그러니까 얘가 뭘 가져도 돼요? 등호. 1을 가져도 돼요. 됐어요. 네. 14번.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S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래서 R은 S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됐어요. 자, 일단 진리시각으로 표현해요. P가 Q의 충분 조건이래요. 그러면 P가 어디에 포함돼? Q. 자,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럼 P랑 R이랑 비교해서 R이 P에 포함된다. 자,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Q, R 비교해서 Q가 충분 R. 조건. 자, S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S랑 Q랑은 어때요? 같아요. 됐죠? 네. 자, 지금 여기서 3단문법 써볼 수 있을까요? 지금 R이 어디에 포함되죠? P에 포함돼요. Q는 어디에 포함돼요? R에 포함돼요. 그럼 이 친구를 쑥 일렬로 나열하면 Q가 R에 포함되는데 R은 어디에 포함된대? P에 포함된대. 그럼 결국 3단문법에 의해서 Q가 어디에 포함된다? P에 포함된다는 거 확인돼요. 네.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P랑 Q랑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된대? P는 또 어디에 포함된대? Q에 포함된대. 그러면 얘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같다. P랑 Q랑 어떻다? 같다. 됐죠? 자, P랑 Q랑 지금 어떤 상태? 같은 상태. 근데 얘는 또 뭐가 같아요? S랑도 어때요? 같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이 사이에 껴있는 이 친구 R 같은 경우도 P랑 Q랑 어떤 상태니까? 같은 상태니까 뭐도 같아버려요? R도 같아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P, Q, R, S가 다 필요 충분 조건이 돼요. 됐어요? 네. 그러니까 R은 뭐이기 위한? S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필요 충분 조건. 됐어요. 좀 더 나가야 할 텐데 그만합시다. 다음 시간까지 명제 끝내주세요. 알겠죠? 모르는 거 질문하고 그 다음 삼각비 나가겠습니다.